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잠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천혜장도 오랜만에 그 육개장 한 그릇 했네요. 육개장. 육개장을 빨리 먹다 보니까 뭔가 입천장을 댄 것 같아요. 뜨거운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빨리 먹다가 입천장을 좀 된 것 같습니다. 따끔따끔하네요. 여러분들 음식은 천천히 드십시오.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산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야 하고 참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왔는지 또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이 사진 속에 나오신 분, 유명한 분이죠. 뭐 한국의 닥터 둠이다. 닥터 둠. 뭐 김영희 교수라는 분인데 보니까 뭐 그 전임 교수는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무슨 교수래요? 겸임 교수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올 코스피는 2,700에서 2,800을 관측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더 한번 곁들여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그 서강대 교수라는 분이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가 박스권 가다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저점을 찍을 한 3월부터 5월 정도 증시의 재상승이 올 거다. 재상승.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교수는 6일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무슨 오픈 세미나 있었는가 봐요. 여기에 뭐 김한규와 경제 읽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요즘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도 하는가 봅니다. 이같이 밝혔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해 3월쯤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본다. 3월에 저점 찍는다. 주식장은 선행성을 갖기 때문에 3에서 5월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동시에 김 교수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2,700에서 2,8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2,400선이 지지선으로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매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고 그는 향후 1, 2년 내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3,000. 3,000을 넘길 것이다. 명목 국내 총생산 GDP 3%가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코스피는 3,072 전후가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김 교수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경제 성장률이야. 경제 성장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죠.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최근에 물가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국내 금리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많이 떨어지기는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 하여튼 김 교수가 지난해 9월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대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하락 추세에 진입을 했다고 하죠. 그 며칠 전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을 했는데 일시적인 작용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환율은 1,130원 정도 후원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수가 아울러서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네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금 좀 나름대로 괜찮다고. 그래서 그 당시 때 하시는 분들은 금 다들 수익 냈어요. 1,800원 초반에 때. 하여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오르기 마련인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금은 20% 오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지 수단으로 추천한다. 해지 수단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10에서 15%가량 두는 것을 뭐 권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경기 악화가 확실시되며 기업 간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동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기라고 하죠. 경기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도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죠.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뭐 이분이 얘기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참고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홍콩 증시에서도 글로벌 큰 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중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돌아선 이후로 이제 리오프닝 그런 기대 속에 상승 곡선을 그렸던 이 홍콩과 중국 증시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현상이며 올해 증시는 조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N자형이다. N자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N자 이렇게지 N자, N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N자형으로 패턴을 보여줄 것 같다. 홍콩거래소 보니까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 투자 신탁운용이 최근에 18개월 동안 중국의 최대 그 자동차 부품 제조사 겸 수소 에너지 기업인 웨이차 동력 지분을 여러 차례 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 현금화를 계속하고 있고 슈로더의 그 웨이차 동력 보유주 기분이 2021년 10월 중순 13.18에서 올해 1월 말 4.90%까지 축소를 했어. 쭉 빠는 거야. 주식 수요 빠지가 2억 5,600만 주에서 9,514만 주로 줄은 겁니다. 이렇게 슈로더는 지난해 12월 초에 홍콩 증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제조업체 그 창청 자동차 주식 1,568만 주를 내다 팔았어요. 주당 가격은 11.15 홍콩달러인데 총 매각 금액은 1억 7,500만 홍콩달러고 남은 주식은 1억 3,800만 주, 지분율은 5% 아래인 4.62%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슈로더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식을 매각한 때는 홍콩 증시가 반등한 시기와 비슷한 것 같고 또 테슬라 등의 그 가격 인하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연료차하고 신흥 그 수소 연료 전지 분야를 당분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증시가 반등한 틈을 타가지고 주식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규제, 우리 워렌 버핏도 자신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가 가진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죠. 비아디 주식을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매도해가지고 지분율을 13.97%까지 줄였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도 버핏도 홍콩 증시 상승 이후 착신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도 좀 홍콩도 약간 좀 앞으로 좀 더 빠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증시에서 이제 발을 뺀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혹시 뭐 홍콩 뭐 중국 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 방향성을.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우리 김모 씨 김모 교수 이분처럼 한 3에서 5월 정도 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말하는 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